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85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왜 싫어할까? 이게 많이 겪는 케이스가 보통 이제 여친 렌즈라고 해서 망원 렌즈 사왔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 사용할 때는 뭐 85N이라든지 소니에서는 85금 같은 렌즈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걸로 촬영을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팔았거든요. 그 85mm 이상의 망원 렌즈라는 게 촬영되는 사진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 딱 오시죠? 모토쇼 같은 데서 촬영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85mm로 와이프를 촬영한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까지 많은 샘플은 없고요. 대체로 가지고 있는 망원 렌즈 촬영한 결과물들은 이렇게 전문 모델분들 촬영한 사진밖에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배경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면서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렌즈가 바로 망원 렌즈겠죠. 뭐 풍경도 촬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인물 촬영에 한정해서만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별로, 즉 렌즈의 화각별로 인물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샘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초점거리, 화각별로 인물 사진이 어떻게 바뀌는지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항상 도와주는 우리 자본주의 처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촬영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촬영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게 16mm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촬영되는 거리는 이 정도로 완전 딱 붙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mm, 이것도 역시나 완전 딱 붙어서 촬영을 했어요. 다음은 35mm. 하단 쪽에 보면은 메타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아쉽게도 33mm잖아요. 이게 줌 렌즈로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봐주세요. 요거는 요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50mm, 이것도 요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했고요. 85mm 촬영 거리는 이렇고, 135mm 촬영 거리는 이렇습니다. 다음 200mm 촬영 거리는 이렇고, 제가 까치발 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죠. 다음은 240mm 뷰파인더 보는 걸 포기하고 모니터 보고 찍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면은 요게 이제 16, 24, 35, 50, 85, 135, 200, 240인데 어떠세요? 제가 최대한 눈, 코, 입은 비슷하게 촬영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뺨, 뭐 턱, 머리카락,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이 신체 나머지 부분도 점점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눈, 코, 입이 이 전체의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져요. 광각 렌즈에서는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점점 망원으로 갈수록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결론적으로 사진이 약간 빵떡처럼 나와요. 피사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얼굴이 빵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촬영되는 건 옳지 않은데 아무튼 뭐 대충 이 정도 촬영되는 게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크기로 촬영하다 보면은 초점거리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 광각 렌즈에서는 갸름하게 나오고 망원으로 갈수록 조금 뭐 빵떡이 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사진이 결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얼굴이라는 것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거 렌즈로 촬영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처제 얼굴은 하나이지만은 렌즈에 따라서, 초점 거리에 따라서, 촬영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경우에는 얼굴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정을 해야 돼요. 인물 촬영 찍고 나서 얼굴 보정하는 게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게 현실은 하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저희 처제 얼굴은 한 50mm나 85mm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200mm로 촬영했다. 그럼 아까 85나 50에서 촬영한 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정을 해야, 사진을 보정을 해야 현실에 그나마 근접하게 촬영이 가능해요. 굳이 한 가지 더 교훈을 내자면은 인물 사진 촬영하고 나면 꼭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예. 잘 보셨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촬영 결과물을 보면은 보통 이제 반응이 50mm에서 85mm가 역시 인물 촬영하기에 베스트구나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단지 그냥 한 85mm 정도가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가득 채워서 촬영하기에
적합한 촬영 거리를 가질 뿐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85mm 렌즈로 촬영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할 뿐이지, 인물 사진에 85mm나 50mm가 뭐 최고 짱이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은 날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200mm로 촬영을 했습니다. 얼굴이 빵떡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적어지죠. 왜냐면은 거리가 아까보다 훨씬 멀어졌기 때문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까지 뭐 얼굴이 빵떡이 됐다,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 이제 400mm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잠실야구장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 걸어오는 거를 되게 멀리서 촬영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얼굴이 뭐 특별히 뭐 빵떡이 됐다, 이런 느낌 들지 않죠? 이것도 역시나 400mm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역시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어떤 이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85mm인데 85mm로 이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400mm로 촬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85mm가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인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분명히 동일 조건으로 저렇게 동일한 크기로 인물이 촬영이 되도록 또 세팅을 하고 실험을 하면은 얼굴이 조금 더 뭐 망원에선 더 빵떡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 무조건 빵떡이 되고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50mm에서 85mm가 짱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포인트는요, 이게 화각이 달라지면 촬영 거리가 달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원근감이 달라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화각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촬영 거리, 피사체와 촬영자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원근감이 바뀌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인물 촬영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구도가 존재해요. 인물 촬영을 아무렇게나 촬영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눈만 보이게 접사를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풍경 속에 들어가서 인물인지 아닌지도 뭐 안 보이게 이렇게 점으로 촬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물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물 촬영은 인물 촬영이지만, 흔히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인물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가족을 촬영한다든지 여자친구를 촬영한다든지 남자친구를 촬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구도가 정해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은 여기까지 뭐 흉상까지 나오는 바스트샷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상반신만 촬영이 되는 상반신 컷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무릎 위까지 촬영되는 컷이 있고, 또 뭐 전신 촬영하는 컷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물 촬영은 정형화된 구도가 있어서 그 구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촬영 거리가 강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35mm로 내가 렌즈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상반신을 촬영을 한다, 한 요 정도 촬영을 한다고 치면요, 이때 1.5m 정도로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가 고정이 됩니다. 35mm 렌즈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상반신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어느 정도 촬영 거리가 고정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피사체의 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 기준이고요. 성인은 보통 뭐 150cm에서 180cm 정도의 키를 가지잖아요.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은 뭐 2m가 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작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은 뭐 여성은 150에서 170, 남성은 뭐 160에서 180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레인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물의 크기라는 건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뭐 자유롭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물이 10cm다 그런 건 없고, 인물이 뭐 8m다 그런 건 없잖아요. 건물이야 작은 건물, 큰 건물 있고, 풍경이야 넓은 장소, 좁은 장소가 있는데, 인물은 그게 아니에요. 레인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정형화된 촬영 기법, 예를 들어 상반신을 찍겠다고 하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촬영 거리가 어느 정도 딱 고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촬영 거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렌즈별로 그렇게 촬영 거리가 제약이 되면 비로소 이제 원근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렌즈에 따라서, 초점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일전에 올린 원근감이라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렌즈의 초점거리가 바뀌어도요, 촬영 거리가 바뀌지 않으면 원근감은 불변해요. 흔히들 렌즈가 바뀌면 바로 원근감이 바뀐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오로지
이 촬영 거리 때문에 원근감이 변하는 것인데, 인물 촬영에 있어서는 내가 렌즈의 초점 거리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컷, 예를 들어 바스트샷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35mm로 촬영할 때 어떤 촬영 거리와 85mm로 촬영할 때 촬영 거리와 200mm로 촬영할 때 촬영 거리가 딱딱딱 정해진 레인지 값이 나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스트샷이 아닌 뭐 상반신 컷이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촬영 거리가 제약이 되고요. 그렇게 촬영 거리가 제약이 되고 촬영 거리가 렌즈별로 달라지면은 촬영 거리가 바뀌면서 원근감의 차이가 발생해요. 다만 이때 촬영자마다 다르고 피사체마다 다르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특별히 뭐가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0mm에서 85mm가 편하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감하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200mm, 400mm에서 촬영되는 사진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각각의 촬영 거리가 제가 고정이 되어 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내가 어떤 거를 원할 때 고정이 되는 거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하는 게 바뀌면 거리 또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점 거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그 본인의 취향이랑 피사체의 취향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물 촬영에는 뭐가 더 특별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그러면은 망원 렌즈 왜 싫어할까? 그게 오늘 주제였잖아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망원 렌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피사체, 내가 사진을 찍어서 딱 줬을 때 나 이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게. 첫 번째는 아까 초점 거리별 인물 사진 변화에서 보셨다시피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면요, 얼굴이 빵떡이 돼가지고 그거를 잘 주의해서 촬영하지 않으면은 얼굴이 되게 넙대대하게 나와요. 보통 연예인들 그 얼굴 굉장히 갸름하게 나오고, 뭐 일반인들은 TV에 나오면 얼굴이 빵떡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보통 방송에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멀리에서 망원 렌즈 촬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방송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고 치면은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카메라가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꽤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얼굴만 나온다든지 상반신만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셈인데, 그때는 얼굴이 빵떡이 돼요. 그래서 일반인이 TV에 나오면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워낙 얼굴이 갸름하기 때문에 조금 빵떡이 돼도 이게 딱 적당한 얼굴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주의하지 않고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은 일반인들은 빵떡이 되기 쉬우니까 그걸 이제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이 핸드폰 셀카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울에서 보이는 자기 얼굴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셀카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 나온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뭐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가 잘 나온 사진으로 제 얼굴을 인식하지, 제가 못 나온 사진으로 제 얼굴을 인식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특히 그 셀카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 핸드폰 셀카에 화각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이 핸드폰 셀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4mm, 28mm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각이고, 광각으로 꽤나 가까이에서 촬영한 그 얼굴 형태가 나의 얼굴 형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인물 사진을 들이대면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히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오차를 우리는 충분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촬영 결과물이 아니라 촬영되는 과정을 그 피사체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망원 렌즈는 렌즈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특히나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백통이라고 하죠.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거를 마운트해서 쫄래쫄래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런 망원 렌즈를 들고 다닐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를 피사체가 싫어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다 관종이 아니니까 관심 가지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망원 렌즈로 촬영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앞에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외 가가지고 막 이렇게 멀리 뛰어간 다음에 한참 멀리서 여기 봐, 여기 봐, 뒤돌아,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트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찰칵하고 찍으면 핸드폰은 광각렌즈니까 24mm 혹은 28mm니까 그냥 바로 앞에서 한 1m나 2m 떨어져서 촬영할 수가 있는데, 망원 렌즈만 갖고 오면은 이 사람이 자꾸 막 나한테서 멀어지고 저기 막 달려가고 이러니까 그런 과정을 번거로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 가족의 취향이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세 번째는 배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 이게 이제 뉴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 광각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35mm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뉴욕이구나, 샤넬 매장 근처에서 촬영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샷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광각 렌즈로 촬영을 했는데요. 딱 촬영해가지고 이 뒤편에 보이는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여기가 뉴욕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증샷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하와이의 바다가 보이면서 하와이에서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촬영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요, 여기가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는 세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막탄 섬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냥 이걸 딱 봐서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을 해야 압니다. 그래서 인증샷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조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주인공 같고 돋보이고 또 이렇게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진 전체에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몇 년 된 사진이긴 한데, 저희 와이프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 사진을 올릴 때 정방향으로 올리는 걸 선호합니다.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섞어서 올리기 때문에 정방향 사진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정방향으로 크롭을 하면요, 이 얼굴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진 전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같은 걸 촬영할 때 인물이 조금 작아 보이고 주변이 더 담기는데, 망원 렌즈로 촬영하다 보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인물 위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얼굴이 그 화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데, 이걸 정방향으로 크롭하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자신감이 없어 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다. 근데 그게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사진에서 이 보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나온 것 같다, 이런 반응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저희 와이프처럼 얼굴이 너무 돋보이는 사진을 싫어할 만한 그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해결책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과정이 싫은 케이스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들고 다니는 걸 만약에 가족들이 별로, 뭐 애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싸우시던가 아니면은 그 관계를 위해서 포기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과가 싫은 케이스는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100mm로 촬영한 사진인데, 망원 렌즈로도 충분히 이렇게 배경을 인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뒤로 많이 물러나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충분히 많이 잘 보이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얼굴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지만은 싫어하지 않는 뭐 그런 사진인 것이죠. 이 경우에도 역시나 150mm로 촬영을 했음에도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인물을 작게 촬영하면서 배경도 어느 정도 이 단풍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0mm로 촬영을 했는데도 와이프는 작게 나오고 배경이 많이 담겼죠. 즉 망원 렌즈가 아무래도 배경을 담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만 못 담을 건 아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이런 사진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망원 렌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촬영하면은 싫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과정이 싫은 건 뭐 답이 없지만, 다만 문제는 이 방법은 공간이 없을 때는 답이 없어요. 여기 남한산성인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산책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산책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이 뒤로는
이렇게 막 흙바위 같은 게 있었어요.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길이 폭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100mm라든지 200mm로 촬영했으면 정말 와이프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또 싫어하죠. 얼굴도 빵떡이 되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뒤에 그 잠실 쪽 그 배경을 같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35mm 렌즈로,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망원 렌즈가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망원 렌즈도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배경이 어수선할 때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는 망원 렌즈가 대박이에요. 대박. 예를 들어 이 사진 보시면은 그 28mm로 촬영이 된 사진이고 같은 장소에서 85mm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그 85mm 촬영할 땐 여기 있었고 그 촬영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저희 회계사 동기가 촬영해 준 사진인데 그 촬영자는 가만히 서 있고 28mm로 촬영할 땐 여기 있다가 85mm로 촬영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죠. 한 이 정도로. 왜 그랬냐? 이 뒤쪽으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85mm로 같은 장소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을 뒤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8mm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 좀 정돈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여기 사람도 나오고 누군지 인식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막 동백 이 꽃 나무들도 조금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고 하지만 85mm로 촬영하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이 됩니다. 이 사진을 촬영해 준 저희 동기는 사진에 그렇게까지 취미가 없는 초심자거든요. 초심자가 찍어도 나름 이렇게 구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망원 렌즈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경이 상당히 정리가 되면서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납니다. 다시 보시면 얘는 조금 난잡하고 얘는 조금 배경이 안정감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집중되는 느낌이 나면서 배경이 정리된다는 것, 그거예요. 계속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저기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그 다른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이런 장소에서는 광각 렌즈 촬영하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구도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지만 85mm 렌즈로 이렇게 특히나 세로로 촬영하면요 구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광각 렌즈랑 망원 렌즈를 같이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전신 촬영이 쉬워져요. 전신이라는 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촬영을 말을 하는데 이 광각 렌즈로 촬영하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광각 렌즈로 이렇게 전신을 촬영할 때는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인물의 여기 얼굴이랑 여기 인물의 발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물이 나한테서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카메라 렌즈로부터 그 피사체의 얼굴까지의 거리와 카메라부터 피사체 발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근데 인물이 가까이에 서 있으면은 카메라 렌즈로부터 인물의 얼굴까지의 거리와 카메라 렌즈로부터 피사체 발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리 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각 렌즈로 전신을 촬영하면은 지금 내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제 눈높이에 있는 카메라 렌즈로부터 얼굴까지의 거리와 제 눈높이에 있는 카메라 렌즈로부터 이 피사체 발까지의 거리 배율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래서 그 인물 자체도 왜곡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런 배경에 있는 바닥이나 여기 배경과 바닥이 그 원근감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이 바닥도 뒤에 있는 여기랑 여기가 많이 차이가 나면서 뭔가 구도가 불안정하고 배경이 예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 촬영이 돼요. 또 대체로는 제 영상의 시청자분들이 남성분들인데 남성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남성이 보통은 키가 큰 편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남성이 키가 크고 같이 그 촬영하는 피사체인 여성은 키가 작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대면 또 반대대로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촬영자의 키가 크면은 피사체가 작아 보여요. 특히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카메라 렌즈로부터 얼굴과의 거리보다 카메라 렌즈로부터 피사체 발까지의 거리가 월등하게 멀기 때문에 광각 렌즈로 촬영할 때는 가까이 붙다 보니까 이런 거리 배율이 달라져서 이 발이 더 작아 보여요.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아지죠. 내가 망원 렌즈로 멀리서 촬영했다면은 나로부터 이 피사체의 머리와 피사체의 다리까지의 거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 키가 왜곡되지 않는데, 광각 렌즈로 가까이서 촬영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와이프의 키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작아 보여요. 저희 와이프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이 사진만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비교적 광각 렌즈로 촬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로 인물의 전신을 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변 풍경도 화면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괄호 사진을, 그러니까 세로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요, 이런 많은 것들이 화면에 들어오는데, 이때 배경이 살짝 정리하기가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선만 화면에 들어온다면 그렇게까지 어수선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이 가림막 때문에 이 가림막이 굉장히 제 눈엔 거슬리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진이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실패작 중에 하나인데, 이 배경이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뒤에 공간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내리막이었거든요. 너무 멀어지면은 인물이 너무 내 위에 있어가지고 그 각도의 중요성 아시죠? 이게 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질 수도 없었고, 촬영 공간의 제약 때문에 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들이 제 눈에 거슬려서 배경이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예쁘지 않은 그런 사진이 촬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요,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예시는 아닌데, 머리 위로 바로 이렇게 우산이 열려서 좋은 사진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멀리서 촬영하잖아요. 이거는 망원 렌즈로 200mm로 촬영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제 카메라 렌즈로부터 인물의 얼굴까지의 거리와 제 카메라 렌즈로부터 인물의 발까지의 거리가 뭐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가까우면 그 차이가 길어지지만 멀어지면 그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어떤 키가 왜곡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손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85mm로 촬영한 사진인데, 니콘 사용할 때 8호엔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배경이 깔끔해지죠. 이게 뒤로 내리막길로 쭉 다 이렇게 귤을 말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촬영을 하면요, 배경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촬영을 해도 배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시면은 그 한 부분만 촬영이 되면서 인물하고 배경을 안정감 있게 같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배경을 묵사발을 내는, 이건 8호금인데 이렇게 배경을 묵사발을 내는 사진을 촬영하는 게 우리들 취향이잖아요. 카메라 덕후분들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은 되게 이렇게 배경에 묵사발 나서 완전 bokeh가 바스라지는, 창란원이 화면을 다 휘감고 인물이 딱 부각이 되는 그런 사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진을 지금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좋아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게 취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다. 피사체는 아닌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근감 얘기를 할 때 광각 렌즈는 무조건 원근감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노력을 하면은 광각 렌즈도 충분히 원근감 왜곡을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그 배경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아래쪽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제 키가 183이고 와이프 키가 170인데 한 13cm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와이프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카메라를 들고 광각 렌즈로 아래로 내리는 순간 인물은 물론이거니와 배경도 같이 왜곡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전혀 왜곡되지 않았죠. 반듯반듯하잖아요. 제가 광각 렌즈이지만은 정면을 향했어요. 광각 렌즈이지만은 정확히 정면을 향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지금 와이프가 어디 있죠? 계단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계단 하나 정도가 우리의 그 키 차이를 상쇄시켜줘서 와이프의 서 있는 눈높이와 제가 서 있는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제 눈높이가 정확히 한 이 정도 있었으니까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촬영을 하면은 그렇게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정면을 바라보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더라도, 전신을 촬영하더라도 충분히 그 왜곡을 피하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광각 렌즈라고 무조건 왜곡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자면은 초점 거리별로 특성이 있다. 원래는 원근감이라는 것은 초점 거리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물 촬영의 경우에는 초점 거리가 달라지면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촬영 거리가 달라져서
촬영 거리가 달라지다 보니까 원근감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한 원근감의 차이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피사체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찍히는 피사체도 좋은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망원 렌즈를 과거에는 상당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요. 광각 렌즈만 계속 쓰다 보니까 취향이 광각 렌즈 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와이프가 그 망원 렌즈를 들고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결과보다 과정을 싫어하는 건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본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망원 렌즈를 들고 다니는 과정을 싫어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